사연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에 살아야 되는데 수도권에 집을 사놔야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요 바에집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요 필독 공지에 사연 모집하는 요 글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골라가지고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지방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인데 부인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신축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고요. 2년 만에 집값이 1억이 오르는 걸 보면서 뼈아프게 반성을 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드립니다. 올해 11월 말에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26년 9월에는 직장 때문에 수도권으로 또 가야 돼요. 직장은 하남 풍산역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너무 많은 일이 겹쳐가지고 머리가 복잡하지만 이번에는 실거주와 투자를 함께 고려해서 첫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현재 3억 3천에 신생아 특례대출 4억까지 그리고 추가 신용대출 받으면 한 8, 9억 정도의 범위에서 보고 있는데 남편이 월 500만 원, 아내는 공무원으로 월 300인데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2년까지 나오고 이유는 무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사지역도 관심 있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이 9억 이하 매물이 현실적으로 없어가지고요. 하남 풍산 시청역 인근을 보고 있는데 교산 신도시나 3호선 연장이나 GTX 연장 같은 호재도 많아서 기대도 되고 그렇지만 가격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년 이후에는 지방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기도 집은 전세를 주고 투자 목적으로 계속 보유할 예정인데요. 쌍둥이라 당장은 넓은 평수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5년까지는 25평도 34평도 모두 된다고 보고 평형보다는 입지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하남에서 어떤 곳을 사는 게 좋을까요? 구축으로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하남이 아닌 구성남이나 강동 쪽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는 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다 보니까 선택이 쉽지 않은데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려요. 라는 게 사연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방 분들이 되게 서럽잖아요. 서럽고 특히 이제 지방에서 그리고 나름 좀 직장도 탄탄한 분들 이런 분들이 지방에 집 한 채 사놓고 저도 옛날에 지방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확실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여유롭게 삽니다. 외제차도 훨씬 더 많이 타시고 해외여행도 훨씬 더 많이 가세요. 왜냐면 지방에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지방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대기업들에서 연봉도 꽤 괜찮게 줍니다. 그러니까 연봉만 따지면 수도권 대비 지방이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집값이 거의 반의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집 하나 해결했죠. 직장 괜찮죠. 탄탄하죠. 그러니까 차를 사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훨씬 높고요. 골프나 이런 것들도 지방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들이 되게 즐거운 라이프를 살아요, 나름. 근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그 상승장 때는 보통 서울 수도권이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오르는데 지방은 안 올라가니까 나도 꽤 괜찮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떤 그 명절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 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자산 격차가 느껴지면서 이제 확 우울해지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자, 서울만 올라가고 지방은 안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연입니다. 자, 근데 지방은 정말 투자 기회가 영영 없어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전혀 안 되거든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짧은 기간 아니면 어떤 특정 구간만 보면은 이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이분은 지방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인데 2년 만에 집값이 1억이 오르는 걸 보면서 뼈아프게 반성했다고 자기 스스로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방에 거주 중인데 그 집이 1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아파트도 2년 만에 1억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요. 지방에도 좋은 동네가 있고 그 좋은 동네에 또 좋은 아파트가 있고 또 신축이 또 들어오면 또 신축이 또 가격을 리딩하고 이런 일들은 다 똑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뭔가 특별하고 지방은 뭔가 완전 막 무너지고 이렇게 너무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수도권도 다 나름이고요. 지방도 나름이라는 거죠. 이 수도권에도 지금 전혀 안 올라가고 오히려 좀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많고요. 이 경기도에도 지금 미분양이 있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일반화 그리고 내가 뭔가 깊게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께 얘기해 준 거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구도 많고 직장도 많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서울은 좋은 거 아닌가요? 경기도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저희 동네는 답이 없는데요. 그냥 대충 이러고 마는 거죠. 이 서울 수도권을 그냥 하나로 딱 보고요. 우리 동네는 되게 디테일하게 봐. 비교군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이지. 내가 사는 동네랑 그리고
내가 살 동네랑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뭐 2,500만 명 사는 대도시, 그리고 우리는 뭐 인구 뭐 한 50만 60만의 소도시,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버리면은 안 맞는다. 반 친구들이 공부 잘한다고 내가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여도 내가 공부 안 하면은 다 의미 없습니다. 그것처럼 동네가 수도권이고 서울 안쪽이어도 내 물건이 답이 안 나오면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동네마다 단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일반화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같은 돈으로 얼마나 상위 지역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상위 지역이라는 개념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돈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인가를 따지면 됩니다. 수요는 수도권 아닌가요? 수도권은 인구도 많죠. 그렇지만 면적도 넓다. 내가 사는 동네 있죠. 내가 살려고 하는 동네가 2,500만 수도권 인구가 모두가 가서 살려고 하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한정적인 수요가 몰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나 뭐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는 이 상위 지역을 얼마나 내가 같은 돈으로 잘 선별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지, 무조건 어디 지역은 상급지고 어디 지역은 하급지다 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구나 동도 아니고 단지별로 다 각자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케바케다. 자, 현재 좋은 곳은요, 가격이 비싸요. 이거는 뭐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죠. 요즘에 어디 뭐 좋대, 야 거기 살기 좋대, 거기 앞으로 막 되게 유망하대 라는 곳들 봐보세요. 다 비쌉니다. 다 올랐어요. 그리고 미래에 좋아질 것 같대, 거기 무슨 뭐 교통 호재가 있대, 뭐 이런데 당장은 아니고 뭐 한 5년 뒤 10년 뒤에 뭐 생긴대 라는 곳들은 확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은 조금 낮은데 불안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를 하지 않고서 돈 버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좋은 곳은 과거에는 불안 요소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해소가 되니까 가격이 확 튀어 오른 것이고, 지금 미래에 좋을 것 같다는 곳들은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맞추면은 대박인데 못 맞추면 또 쪽박을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리스크 감수를 하려면은 돈 버는 방법은 여기다 걸어야겠죠. 확률 싸움에 걸어야지 이미 좋은 곳을 사봐야 딱히 돈 버는 건 별로 없겠죠. 자, 지방 대도시 그리고 수도권의 소도시, 내 돈으로 뭐가 더 좋은 물건, 더 상위 어떤 지역 상위 물건을 살 수 있는가 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방의 대도시에 사는 것과 수도권의 소도시에 사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상위 지역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은 돈으로. 자, 서울 중위 가격은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위 가격이 한 5에서 6억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파트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이 분들은 현금이 한 3억 정도 대출받아서 9억을 살려고 했잖아요. 9억으로 서울을 살려면은 50등 이하를 사야 되는 거고요. 경기도를 살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50등보다는 좀 높은 지역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현금 3억 3천. 그리고 총 8, 9억 정도의 범위에서 보는데, 신혼부부, 거기다가 이제 직장도 안정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3억 정도 현금 있으시고 직장 요 정도 괜찮으시면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서울 수도권으로 올래니까 만만치 않은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현금을 3억 3천인데 이제 대출 5억 7천 정도 받아가지고 9억짜리 산다 그러면 대출이 집값의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도 꽤 높아져요. 뭐 못 낼 정도는 아니시죠. 그렇지만 이제 쌍둥이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도 해야 되고 하면은 이제 좀 허덕허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샀더니 서울에서는 한 100등 중에 70등짜리를 살 것 같아요. 뭐 가격대로 보면은. 그리고 경기도로 가면은 100등 중에 한 40등 정도 살까요? 뭐 30등, 40등 정도 사겠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평균 정도 사는 거고, 서울은 거의 하위권 애들을 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가면 어떨까? 광역시 정도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부산의 중위 가격이 3억 3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인구가 그래도 300만짜리 도시에서 50등 있죠. 아파트가 100개가 있다면 그중에 50등 정도가 3억 3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뭐 20억, 3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도 있지만 그건 정말 특수한 물건들인 거고, 대다수는 상당히 저렴하다. 울산이 한 3억 정도 하고요. 대구가 한 2억 8천 정도 합니다. 대구 수성구도 뭐 14억, 15억씩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 가격은 상당히 낮죠. 자, 그러면 지방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 광역시만 돼도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서 만약에 내가 9억 정도로 산다? 그럼 최상위권 사는 거야. 최상위권. 근데 여기서 이제 지방은 안 올라요 라는 개념을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침체기이긴 하지만 울산, 전주,
뭐 진주, 부산도 일부 지역, 그리고 창원 정도를 보면요, 꽤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꽤 올랐고 최근에도 꽤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지 않다. 그러니까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 동네는 안 오르는데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지방이라서 안 올라요는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잘 안 알아보는 거죠. 크게 연대기를 보면요, 2010년대는요 서울이 폭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쭉 폭락해서 횡보하고 있고요, 지방이 막 폭등하던 장이었습니다. 2015년쯤부터 서울과 지방이 바뀝니다. 서울이 막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지방은 하락합니다.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막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같이 그냥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금리가 거의 뭐 40년 만에 오는 빈도로 예상 못한 금리 상승이 왔죠. 그러니까 서울도 빠지고 지방도 다 같이 빠집니다. 급등한 만큼 더 급락이 컸죠.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한 게 2024년, 25년. 서울은 급등하고 지방은 약간 횡보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 지금 한 3, 4년 정도를 보시면 그럴 수 있지만 과거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을 보면요, 지방의 폭등 시기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이 끝났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라고 하나로 뭉뚱그리기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 자, 5년 이후에는 지방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경기도 집은 전세를 주고 투자 목적으로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 집을 샀다고 쳐요. 그거 전세 주고 거기 신용대출 껴놓고 우리는 지방으로 내려와서 월세를 산다, 이 전략을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행복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 40등짜리 매수하시고 나서 지방에 전월세 평생 거주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재산은 다 여기 수도권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방에 살아야 되는데 지방에서 쌍둥이 2명 키우면서 거의 뭐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살아야 되겠죠.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광역시 10등 정도를 매수를 하고 실거주하면서 그냥 애들 키우고 사는 거. 이 둘 중에 뭐가 더 행복하고 뭐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전월세 비용은 조상님이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40등짜리 사놓고 얘가 막 급등해서 막 폭주해주면 좋죠. 좋은데 나는 지방에 계속 살아야 돼. 그리고 지방에서 전월세도 계속 내야 됩니다. 이게 뭐 비용이 공짜인가요? 공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와가지고 월세 30만 원짜리 빌라, 뭐 투룸 이런 데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내려오면 또 난 또 고소득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에 맞춰가지고 지방에 제일 좋은 아파트 월세 살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다. 자,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희는 지방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사실상 서울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뭘 사든지 간에 수도권에 사는 게 맞겠죠. 자기의 주거지가 바뀌는 건데 그 지역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데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모르고 지방은 끝났고 서울은 뭐 계속 올라가고 경기도는 뭐 끝도 없이 갈 것 같고, 근데 경기도에 40등 정도 사는 게 지방에 10등 사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이거는 좀 약간 그냥 공포감에 오는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 아주 이성적으로 조금 속상한 얘기를 해보면요,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도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워낙 이 사회가 고착화가 되고 양극화도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의 형성도 뭐 6.25 전쟁 직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 할아버지도 부자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문의 자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쪽에서 자리를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분들하고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가장 느껴지냐면요,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을 보면 되거든요. 이 지역별 신혼부부 평균 소득을 보면은 서울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에서 결혼하는 친구들은요, 연봉이 한 9,400 정도 되고요, 맞벌이 한 60% 정도 하고 초혼 연령이 한 34세 정도가 됩니다. 제일 밑에 보면요, 제주도는 한 5천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맞벌이 하는 경우도 한 5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초혼 연령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정도 되는 게 한 6,600 정도, 전국이 한 7,200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 뭐 서울 이런 데들이
돈을 많이 번단 말이야. 자산도 있는 집안끼리 결혼도 하는데 자녀들도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게 무슨 약간 선택지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약간 오해다. 이쪽에 계신 분들도 집 사기가 힘든데 지방에서 와서 집을 사는 게 되게 번듯하고 좋은 거 사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이게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분들이 절대로 지방은 안 돌아간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무조건 서울에서 계속 있을 겁니다. 라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은 좀 어렵다. 왜냐면 현금 3억 정도 가지고는 하남을 유의미하게 투자까지 고려하면서 사야 될까라는 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 그 지역에 아파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돈이면은 조금 더 싼 지역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뭐 강동이라든지 뭐 구성남 이런 데는 하남보다 지금 더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가고요.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경기도에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은 안 올라간다는데요 라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 시차가 좀 있다. 다만 지방도 지방 나름이기 때문에 지방에 지금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지방으로 다시 돌아갈 일도 많은데 뭐 잠깐 뭐 수도권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모든 생활 여건과 가족들이 있는데 뭐 단순히 그냥 집값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공포감이 와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뭐 하나 사놔야겠어요 라는 막연한 정도의 생각이시라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지방 안에서도 지방의 대도시로 최대한 내가 인근에 있는 제일 큰 도시로 가 있는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하나 옮겨 놓은 다음에 근데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라는 부분은 어차피 부동산으로만 돈 버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꼭 이제 실물 자산 외적으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지방분들도 너무 이제 부동산에 막 꽂히지 마시고요. 다른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 안에서도 저는 지방에서도 뭐 그 동네 대장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자산을 좀 보내야 될까요? 라는 거는 뭐 굳이 순자산 기준으로 보면 뭐 한 50억? 뭐 한 100억 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지금 뭐 순자산 뭐 10억이 안 됩니다. 뭐 5억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수도권 사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동네 대도시의 대장들을 사라. 그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담 견해를 좀 드립니다. 수도권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서울 집값이 지금